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 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니 정보 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한국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입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국방비에만 1,000조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한 첨단 무기와 군사 규모로 전 지구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미국조차도 현대전에서는 단독으로 이겨내 나갈 수 없는 국가 간의 공격이 생겼습니다. 향후 15에서 20년 안에 미국은 중국과 맞붙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지금 시점에선 이미 끝난 일이고 내 생각에는 다 끝난 일이다. 미 국방부의 초대 소프트웨어 책임자 니콜라스 차일런의 퇴임 후 인터뷰로 현재 미국은 주적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안보 시스템을 전개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의 핵심 인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의 방어력에 문제가 있는 말과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공격의 수단과 목표가 꼭 물리적인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치명적으로 적을 제압할 방법들이 생겨났고 그런 비물리적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면 현대전에서는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정도로 중요해지고야 말았습니다. 니콜라스 차일런이 천조국인 미국의 국방에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사이버 안보력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CIA뿐 아니라 FBI의 국장이 한국과의 사이버 공조를 의논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줬다. 라고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도 전 세계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사이버 전쟁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 미리 한국과 공조하며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5일 미 국무부에서 사이버 대응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부의 광범위한 현대화 노력에 한 요소로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정책, 조직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서 신설과는 별도로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다자간 협력 모델을 통해 직접적인 기술 외교 의제들을 이끌 필수 기술과 신흥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직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계속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굵직한 해킹 공격을 이야기하자면 5월 초 미국 동부지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전산망 공격의 가동이 중단되어 연료 공급에 큰 차질이 있었고 육류가 공업체 JBS도 공격을 받아 해커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행정부 내 여러 부처들은 북한도 여러 차례 배후로 지목된 적이 있는 랜섬웨어 공격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는 등 랜섬웨어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FBI에서 한국과 공조했는데 지난달 21일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증대됐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위협을 제기하고 사이버 간첩행위 위협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지속적인 첩보 활동 위협과 증오범죄, 시민 권리에 대한 침해, 인신매매 등 모든 범위에 범죄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자와 국가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도 적국의 네트워크와 기밀 정보를 손상시키고 재산을 훔치며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미국의 신종 바이러스 백신과 그에 따른 연구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했고 미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는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하여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지난 9일 한국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미 간 랜섬웨어 워킹그룹 첫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도 이 회의에 대해 양국 사이버안보 및 법집행 담당 부처 기관 NSC가 참여해 양국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대응 현황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미국이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움직임도 가졌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을 위해
출범한 국방 차관급의 다자안보 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며 한국이 사이버 안보의 중심임을 알렸는데요. 여기에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차관보, 보로네스 영국 국방부 차관이 참여했으며 13일 백악관이 주최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도 한국이 참여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기밀 정보들까지 디지털로 저장이 되어 있으며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까지도 디지털화되어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IT 강국인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 이미 손을 잡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인 IISS가 평가한 보고서에서 최하 티어를 기록한 일본이 한국의 사이버 능력을 배합화하거나 한국이 일본을 사이버 공격하면 일본이 방어는 가능하냐면서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이버 안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 공유나 안보에서 한 발 멀어졌으며 여전히 IT는 개도국 수준을 보여주며 해커의 공격을 받고도 공격받은지조차 모르는 수준이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안타까운 반응들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밀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저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게 기댄다니 한국의 사이버 대응 능력이 그 정도라니 놀랍네. 북한과 실제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져져 있는 사이버 무력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 미국조차 열을 몰리고 있는 일인데 일본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최고의 배후인데 미국도 당하는 사이버 공격을 일본이 과연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현재 중국, 러시아는 군함으로 일본을 순회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그렇다는 건 당연히 일본의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제는 미국도 도움을 받고 있는 한국에게 일본도 도움을 받아야만 해. 사이버 전담반이 미국에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 저걸 이제서야 만드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북한, 중국과 붙어먹는 한국의 협조를 받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당연히 최고의 동맹인 일본이 함께해야 하잖아. 올해 정말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야. CIA도 FBI도 백악관도 사이버 안보만 외치고 있잖아. 너희도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녀석들이 있다면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몇 년 전에 거래소 하나가 해킹에 털려서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잖아. 이건 개인의 재산까지 위협되는 거야. 지금 FBI와 백악관에서 언급되는 나라들이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야. 뭔가 이상하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일본만 빠져있다. 안보에서도 재팬 패싱이 일어나고야 말았어. 기시다는 총리가 된 지 오래인데 아직도 별다른 외교적인 성과가 없네. 한국이 사이버 강국이고 일본은 낙후된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일본 자료는 어차피 모두 서류에 적혀서 서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밀 누출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지. 아날로그 일본은 사이버전에서 살아남는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한국에 사과하고 한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일본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무기들이 해킹당하게 된다면 일본의 자랑 해상 자위대도 아무 소용이 없어. 미국은 왜 일본에게는 협조를 안 구하냐? 미국은 손해만 보는 일방적인 외교는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IT 쪽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얻을 게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미국이 한국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건 일본에게 미래로 나갈 동력이 없기 때문이야. IT도 안 되고 반도체도 안 되고 이제는 배터리도 글러먹어서 친환경 전기차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번 미국 정권과 멀어지는 게 당연하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외부 민간 기업에게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시스템이 아닌가? 나라의 정보보안 핵심 부서 정도는 직접 운용하라고? 정말 이 나라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일본을 공격하는 나라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로 아마 일본 인접의 나라들이겠지. 일본은 한국과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나 북한에게 사이버 전투에서 진다는 건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수준이야. 일본의 수준은 공격을 당하더라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준이야. 이미 북한과 한국이 수만 번 일본의 정보를 일기장 보듯이 훔쳐봤을 게 뻔하지. 보안은 해외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영역이야. 일본은 망했어. 20년 전부터 사이버 안보 이야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게 정말 한심하다. 계속 관련 예산을 쏟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정치권과 위탁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모델로 한 디지털 청까지 출범시키고 고노다로가 팩스를 모두 버린다고 이야기했다가 공무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팩스를 살렸어. 그리고 아직도 도장을 찍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런 나라에서 한국을 이길 사이버 수단은 없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